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주는 두배불리TV입니다. 오늘은 삼성 M&A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반도체 관련돼서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현재 반도체 상황이 어떻고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M&A를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정도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의 투심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실탄으로 갖고 있는 인수자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로봇주들에 멈추지 않고 로봇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까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쪽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로봇 쪽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제일 처음 삼성전자에서 21년도 2월에 로봇 TF를 신설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로봇 TF를 신설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인력들을 구성을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봇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본격적인 출시를 앞세우니까 이제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이쪽 OSAT 쪽 업종에서도 이 비슷한 흐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22년 7월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화 TF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 로봇 TF를 구성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죠. 네,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이 인원들이 이 인력들로 모든 걸 새롭게 다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M&A나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처까지도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화 TF에서는 메모리 인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패키징, OS 패키징 인력, 그리고 파운드리 인력, 연구소 R&D 인력까지 각 분야의 이제 인력을 갖다가 모아서 하나의 TF를 구성을 했고요. 이 TF를 통해서 향후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패키징, 특히 파운드리 안에서 약한 부분이 패키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패키징 쪽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패키징에 M&A를 고민하게 될까? 아니면 이쪽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 최근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반도체의 집적도가 매년 두 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라는 게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매년 두 배씩 성능이 좋아지는데 반도체가 초미세화되면서 이 무어의 법칙에도 한계가 다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패키징 기술을 갖다가 조금 더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무어의 법칙에 따른 반도체 집적도, 아마 초미세 반도체의 그런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열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따른 추가적인 OSAT나 패키징 업체 인수를 고려할 만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징이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패키징 쪽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죠. 패키징은 삼성전자가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있는 다른 OSAT 업체에 보통 외주를 맡기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OSAT 업체들의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합쳐도 3조 5천억 정도죠. 그 중에서 큰 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기업들이 많고요. 그만큼 아직 한국에서는 OSAT 시장이 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처음부터 성장을 하면서 이제 파운드리는 설계를 하고 이제 제조를 하고 패키징을 하고 이렇게 각 업무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TSMC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뒤에 함께하는 이제 패키징 업체도 이렇게 두 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IDM 업체로서 혼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조립하고 패키징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적은 소량으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데 파운드리에서는 이 패키징 역량을 별로 기르지 못했고 밑에 있는 한국에 있는 패키징 OSAT 업체들도 별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들을 기다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TSMC와의 격차는 커지겠죠. TSMC는 지금 5나노, 7나노 쪽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수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3나노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여전히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여전히 열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역량을 강화할 만한 방법으로 이런 다른 OSAT 잘 나가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그 기업 후보군을 어떤 기업이 있을까 제가 살펴봤는데, 글로벌 OSAT 이제 글로벌 순위입니다. 1등 ASE, 뭐 ZECT, 뭐 3등 ZECT, 뭐 이 밑에 있는 10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대만과 중국 회사, 1개가 싱가포르 회사, 1개가 바로 미국 회사입니다. 그 미국 회사가 바로 여기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곳인데요. 글로벌 2위 업체고 과거에는 글로벌 1, 2위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위까지 좀 밀리게 된 데는 사연이 있고요. 이처럼 이 미국 업체 여기 엠코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가 인수했을 때 바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6조에 가까운 매출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OSAT 업체의 매출액을 다 합쳐도 네, 이 정도까지 안 돼서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코 테크놀로지가 또 어떤 회사냐,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블로그에서 어느 분이 자료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참고하게 됐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의 이제 연역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처음에 아남산업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남산업은 여기 계신 김향수 아남그룹 창업주께서 네, 처음 설립을 하셨어요. 이렇게 설립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자전거를 유통 판매하는 이제 업에서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이 김향수 안남그룹 회장님께서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님에게도 반도체 사업을 해봐라고 적극 권유를 하셨다는 일화도 있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시작하면서 먼 해안을 갖다가 가지셨던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 연역과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 엠코 테크놀로지는 이제 처음에는 일만무역공사로 1939년 설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58년 이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반도체 샘플 200개를 제작을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뛰어들었고요. 뭐 이렇게 K2 공장, K3 공장, K4 공장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준공을 하고 이 파운드리 사업도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남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외환위기를 만났죠.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엠코 테크놀로지 원래는 아남 산업이었는데 아남 산업에서 여기 계신 김향수 아남그룹 회장의 자제가 있습니다. 자제가 바로 여기 김주진 지금 회장님인데, 이 김주진 회장님이 자녀분이었고, 이 김주진 회장님이 미국에서 대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 반도체에 대한 사업 논의를 하면서 대학 사표를 내고 이제 나와서 미국에서 엠코 테크놀로지를 설립을 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엠코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아남 산업에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때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하는 그냥 미국 법인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제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공격적으로 확장했던 이 공장의 증설 그리고 신사업 진출이 이제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이 여력이 없었던 아남산업은 결국 회사가 쪼개지게 됩니다. 네, 한국에 있는 아남산업은 엠코 테크놀로지가 역으로 인수를 해서 결국 지금의 엠코 테크놀로지가 되고요. 그 중에서 파운더리 사업 부문은 DB그룹, 과거 동부그룹이죠. 네, 동부그룹에 매각이 돼서 현재 DB하이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룹은 쪼개지게 되었고,
미국으로 넘어간 엔코테크놀로지는 미국에서도 계속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요. 베트남 증설도 하고 계속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현재 패키징 업계에서 글로벌 2등의 위치를 오르게 된 거죠. 이처럼 미국 회사지만 창업주 일가, 현재 회장 일가 역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장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네, 삼성이 이렇다면 좀 탐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인수를 해도 한국의 공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도 낼 수도 있고, 바로 매출액도 받쳐주기 때문에, 물론 파운드리 제조 공장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패키징적인 요소에서는 엔코테크놀로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코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엔코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이제 수혜가 가능할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엔코테크놀로지와 최근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 대덕전자가 FCBGA를 같이 연구 개발해서 202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엔코테크놀로지와 대덕전자가 FCBGA 기판을 이제 함께 개발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 삼성전자가 엔코테크놀로지를 인수하게 될 경우 대덕전자 쪽으로 좀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TSMC 향으로 가장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비메모리 장비 쪽에서는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랑 대덕전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각 기업에 대한 내용은 블리즈에서 제가 리포트가 발간하게 되면 그때 리포트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저희가 어떤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어떤 식으로 현재 흐름이 있는지 관련주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 속에 계속 있네요. 하락 추세 속에 계속 있어서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고 하락 역시 좀 제한적인 위치 부근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 가격대가 와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가격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덕전자 지금 위치가 하락 추세에 있어도 더 이상 못 내려갈 만한 하방이 제한적인 위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주봉상으로도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 이게 좀 아쉽네요. 다음으로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보시는 것처럼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추세를 돌파한 모습이에요.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대덕전자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대덕전자는 밀렸지만 일봉상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가격을 지지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는 대덕전자보다 한미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반도체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엔코테크놀로지 인수하게 되고 패키징 쪽으로 해서 장비들의 발주가 늘어나고 할 때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분리 리포트 나중에 발간되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의도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한다고 해서 로봇만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실탄이 많은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M&A를 검토하고 있을 거고 분명 로봇에서도 추가 M&A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년 전에 장비 국산화를 할 때 삼성전자가 국내에 있는 장비 업체 한 곳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소부장 업체 여러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여러 곳에 이렇게 퍼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함께 다른 부분, 파운드리 쪽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